네, 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블록시드라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시드 관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 관리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이론과는 약간은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책 없는 몰빵 투자로 계속 손실을 겪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카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주식 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주식을 현재가에 긁는 거죠. 보통 시드 전액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떨어지는데요. 그럼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도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기분이 나쁘고 겁이 나서 못 버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다시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주식을 똑같이 현재가에 몰빵을 하죠. 이제 올라요. 오르게 되면은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짧게 끊고 나와가지고 소액을 챙기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손실이 났을 때 그 다음 전략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다시 몰빵을 해서 90룰에 의해서 다시 시드가 높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룰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옆에 이제 괄호 안에 보시면 숫자가 80, 90, 70, 50, 30인데요. 여러분들의 시드, 초기 시드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시드가 높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 정도가 높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해가지고 메꿀 수 있는 한계가 한 90까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초기 시드였던 100%를 대부분 못 메꾼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90 타이밍에서 대부분 이제 욕심을 크게 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70으로 내려가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급등주라든지 내동 매매를 통해서 50, 30까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또 올라주면 좋겠지만 이제 확률에 의존을 하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몰빵을 했다가 잘못되게 되면 1번으로 회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가 높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음 전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전략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시드가 축소되는 것은 이제 다시 또 벌어서 채워 넣으면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힘든 거는 사실 마음고생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좀 좌절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획 없이 즉흥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의존을 하고 단선적인 판단으로 매매를 마무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롱텀 매매 계획과 함께 시드 운용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블록 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시드라는 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드가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씩 이렇게 몇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드를 n분할 해가지고 블록 간 교차 오염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2천만 원을 하나의 종목에 다 담아 놓는 거죠. 항상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같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시드 전체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가 한 곳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분할을 시켜 놓으면은 한쪽에 이제 오염이 되더라도 다시 복구할 때까지 나머지 기회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계좌를 나눌 수도 있지만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한 계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하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지 정해놓는 거지만은 이 블록시드 전략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 종목을 선택해서 1번 팟에다가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사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1번 팟이 손실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 또는 이제 다른 테마 섹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2번 팟에다가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손실 후에 억지로 다음 종목을 우겨 넣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팟에 놓게 되면은 그걸 그냥 바로 손절을 치고 나서 또 다른 종목으로 메뚜기처럼 옮겨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급하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면은 매매를 하는 거고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좋은 종목이 보여야지만 이번 팟에서 다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철저한 롱텀 매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별 팟에 불가역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빠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목표 한 발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중간에 손실 금액이 커지면은 무서워가지고 계획을 뒤집고 그냥 손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1번 팟 손실이 났던 1번 팟도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본전을 치게 되고요. 수익도 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원히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상식으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부침은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회사,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로 주가가 회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11월 달 정도에 샀다고 쳤을 때 고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36%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36%가 빠지는 동안 웬만한 분들은 그냥 손절을 치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손절이 됐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손절을 했든 간에 무조건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을 믿고 고점에서라도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지만은 거래일로 치면은 20거래일이 채 안 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을 믿고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평단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에 아마 형성이 됐을 거예요. 10달러 후반대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근에 83%의 수익까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또 주가가 회귀하지 않았느냐, 폭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손절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내가 10%건 20%건 아니면 80%건 그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80%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봤을 때는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83%의 수익이 날 때까지 3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달을 내가 못 기다리기 때문에 항상 그 매매 텀을 짧게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블룸에너지 이런 종목인데요. 이것도 역시 11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 손절선을 여러분들이 정해놨어도 그걸 한참 밑으로 벗어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아까 같은 이제 블록시드 전략을 유지를 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수익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 다음날 주가를 맞추는 게 아니고 현재 산업 추세를 보는 눈과 롱텀 비전 이 딱 두 가지뿐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트 보시면 이제 로켓랩 차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저점을 찍고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이제 테마를 타게 되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반 가까이 거의 상승 일변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평균가 기준 해가지고 한 78% 정도 상승을 하고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평균가라는 건 이 고점과 이 저점, 바닥의 평균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대 중반 정도, 50달러 중반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 수익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시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에서 내가 끊을지, 어디서 수익 실현할지 그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를 보고도 우리가 다음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비트마인 차트인데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지만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본전 쌍봉을 찍어준 후에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쌍봉을 찍은 이후에는 완연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실속 있고, 그다음에 현실성 있고, 또는 이제 유망한 사업이냐, 요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상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기업이나 윤리적인 의혹이 있는 기업은 과감히 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만 선별하게 된다면은 블록시드 전략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긋함만 있다면 수익을 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수익에 갈급해가지고 매번 손절을 하면서 운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블록시드 전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네를 매일 반복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롱을 쳤더니 떨어져요. 그랬더니 다시 숏을 쳐봤더니 다시 또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미칠 지경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매매 텀 자체를 매우 짧게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분 안에 수익을 내야 돼. 나는 1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사지로 내모는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욕심을 좀 줄이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 매매 텀을 좀만 길게 가져가시면 바로 수익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조급증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한테 무너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종목에 목을 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진득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종목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그런 좋은 덕목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초장에 종목 선택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왜 사셨는지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남들이 좋다길래 샀다, 아니면 계속 올라서 샀다, 아니면 이름이 유명해서 샀다, 이렇게 답변에서 손실의 이유가 바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블록시드 전략에서는 애초에 펀더멘털이 지저분한 종목을 취급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좋은 종목이 아니라 보통의 종목만 블록시드 전략으로 매매를 하셔도 아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급등주 도파민에 절여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빠친코를 땡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거의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고 잃고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많이 따고 많이 잃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지만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수중에 쥔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과신과 도파민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잃고 따는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자세로 이제 시드를 불리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 투자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직시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거 이제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양자 관련주죠.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엄청난 폭등을 해가지고 뭐 너도 나도 샀던 주식입니다. 잘 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게 됐죠. 이른바 젠슨왕 사태인데요. 그 다음날 이제 상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고 망했네, 이 스캠 주식, 사기 주식,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다 털고 나갔던 그런 분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가 엄청난 바닥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떡하지 하면서 본전이 오면은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본전이 왔죠. 그래서 3월 중순쯤에 정고점을 터치를 해가지고 이때 아마 전부 다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 터치한 이후에 매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적은 케이스일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것이 양자 관련주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번 모아보자, 느긋하게 했던 분들. 결국에는 이제 3번 케이스만 큰 수익을 냈고요. 지금 현재 디웨이브 퀀텀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300%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5 이하였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된 투자일까라는 거죠. 유망한 종목을 블록시드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투자, 마음 편한 투자, 결국 승리하는 투자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고달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은 오늘부터 투자 패턴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포트폴리오 이론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킬 수 있는 블록시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